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설, 허화실 그 2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가 음양오행설 일단 그 기본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허와 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거죠. 그렇죠. 음양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행설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봤던 지난 시간에 했던 음양설에 약간의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어렵진 않았습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샤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이치만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그 동양학의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허실을 전부 다 이렇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역학의 어떤 알고리즘, 역학이라고 하죠. 네네. 역학을 두 가지로 봅니다. 역학의 그 뿌리가 하나는 주역이다. 뭐 음양오행이다. 주역이 음양오행의 뿌리가 주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주역은 주역들의 사유가 있고 음양오행은 음양오행들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주역은 자 우리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에는 두 가지 단계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식 시스템, 인식하는 저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일단 잡읍시다. 그 보이는 상, 보이는 거 위주로 인식하는 게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다. 해가 뜨고 지는 건 보이는 거죠. 네. 실제는 지구가 도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런 개념처럼 원리 보이지 않는 것 혹은 과정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게 보이는 모습일까 아니면 그 원리일까 과정일까 보이는 걸 먼저 인식하게 그렇죠. 되죠. 그걸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하면 상 코끼리 상 찾아서 상 그래서 주역은 바로 상을 중심으로 따진 학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물체 그래서 세상 사물을 8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 8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변화를 찾는 것이 주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먼저 따진 학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먼저 형성된 겁니다. 주역이.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음양오행이 형성된 겁니다. 음양오행에서는 오행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네. 행은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은 보여지는 멈춰지는 상인 거고 행은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음양오행은 움직이는 것, 즉 변화 자체를 표현한 것. 네.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 자체를 표현한 것이 음양오행이라면은 주역은 변화되어 있는 그 결과물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바로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과 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음양은 첫째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서로 음과 양은 반대된다. 네네. 두 번째, 양에는 좋고, 밝고, 강하고의 포지티브 의미,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음에는 네가티브적인 의미, 네. 혹은 어둡고 약하고, 수동적이고, 따르고, 순하고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음과 양은 상호 보완된다는 기본 특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좌양우음 들어보셨어요? 좌양우음. 네네. 여자하고 남자하고 할 때 남자가 왼쪽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남자는 무슨 색 옷을 입습니까? 여자하고 남자를 입을 때 색동적으로 해요. 남자가 빨간 옷, 여자가 파란 옷? 아니죠. 남자가 파란 옷, 네. 여자가 빨간 옷.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그럴까? 빨갛고 파랗고도 이게 음양이라는 개념 내지는 이게 음양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음양의 관점이 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우선 풍수지리가 됐다. 풍수지리 할 때 특히 많이 얘기합니다. 왼쪽이 양이다. 네네. 좌양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동쪽이 양이다. 근데 왼쪽이 동쪽이 양인 것까지 좋다 치는데 왜 동쪽이 양일까? 해가 뜨는 쪽이니까. 바로 음양오행은 태양과 관계된다기 때문에 해가 뜨는 쪽이 양이고 해가 지는 쪽인 서쪽이 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왼쪽이 왜 양일까? 오른쪽이 왜 음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역학자나 풍수지리자도 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리도 간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뭐를 해바라기 합니까? 뭐를 쳐다보고 움직입니까? 항상 사람들의 개념은 태양을 바라보고 움직인다 합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칠 때 개념은 태양을 마주보는 겁니다. 태양을 마주본다, 보고 있다는 것은 북쪽으로 있다는 겁니까? 남쪽을 바라본다는 겁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로 남쪽이죠. 태양은 주로 네. 남쪽에 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사람의 기본입니다. 네네. 그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해가 떠오르는 쪽이 어느 쪽이죠? 동쪽에서
그러니까 아니, 남쪽에서. 내가 남쪽을 바라본다. 네네. 그럼 해가 떠오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북쪽에서 올라오는. 예. 북쪽인 남쪽을 바라본다. 내가 네, 바라보고 왼쪽에서 있다. 올라오는 거죠. 왼쪽이 동쪽인 네네. 거죠. 예, 왼쪽.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남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여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골드 실버 체질 얘기하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지만 그 남자는 주로 왼쪽들이 이렇게 어떤 그 운명적으로 왼쪽에 대한 어떤 운명을 갖고 있고 여자는 오른쪽에 대한 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남자가 왼쪽에 질병이 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왼쪽에 생기는 질병은 잘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남자 원래 양에 생기는 지병이니까. 그리고 여자는 주로 오른쪽에 병이 많이 생기는데 오른쪽에 생기는 질병들은 치유가 좀 덜 됩니다. 네네. 남자가 오른쪽에 질병이 생기면 객병이라 주병이 아닌 객병이라 해서 금방 치료가 잘 되는데 아, 여자 반도 여자 역시 왼쪽에 생기면 치료가 잘 되는데 네. 본인의 원래 해당되는 쪽에 생기면 병도 잘 치료가 안 된다든가 그런 의미도 아마 있습니다. 뭐 말 이해하시겠죠? 네. 자, 오늘은 그 음양의 해석을 조금만 더 짙게 넣어와서 잠깐만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쪽 집 칠판품에서 얘기를 한번 해 나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시죠? 네. 조금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괜찮습니까? 네. 예. 원래 이렇게 태양은 똑바로 약간 타원으로 움직이긴 하죠. 그냥 제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시고 네. 자 이렇게 딱 그려놨다고 칠 때 이쪽이 새벽이고 이건 뭐냐? 우리가 주역 그리 보면 계사전이라는 거 들으셔서 주역이라고 하면서요. 계사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름, 이량, 지위, 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이걸 도라고 한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도 도라고 한다. 또 뭐 동중서 춘추벌로라는 책에 보면 천지지상, 천지에 항상된 법칙은 이름, 이량이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음양우행의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름, 이량이라는 게 뭘까? 한 번 음하고, 그게 뭡니까? 한 번 해 뜨고 한 번 해가 지는 거예요. 네네. 이것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한 번 해 뜨고 한 번 해 지는 게 하루인데 왜 하루를 강조할까? 자, 우리가 역이라든가 역할 때 역의 의미가 뭐라 했지? 역. 이 역의 의미는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주역이나 무슨 역학이라 할 때 역자를 다 씁니다. 이게 뭐냐? 변화하는 학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 그리고 역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칠 때 주역은 우리가 볼 때 주나라 역해서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 원래 역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거고 거기다 주자를 붙이면 주역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앞에 다른 거 붙이면 다른 역이 되는데 예전에 이런 역도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차전에는 제일 먼저 유목 및 농사를 짓기 전에 유목이죠. 산으로 열매를 따먹고 과일을 따먹고 동물을 잡아서 사냥해 먹을 때 이들의 삶의 체계는 모든 것들이 뭐일까? 산으로 돌아가면서 네. 삽니다. 그래서 이들의 체계 속에서는 모든 삶의 어떤 흐름이 산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상은 산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연산, 이을연자 연산에서 연산역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 산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있잖아. 산에가 안 따도 심으니까 나네? 그 동물을 잡아서 키우니까 이렇게 땅에다 묶어놓고 키우면 거기서 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땅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땅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농경 문화가 생기면서 네. 땅에 대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땅으로 땅 속에 다 모든 게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땅에 감춰져 있다. 돌아간다 해서 귀장역 뭐 이런 역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서 자 하늘이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짓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지나니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줘도 이렇게 저수지 만들면 농사 짓을 수 있냐면서 인간 본위의 사고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하늘 비 안 오면 기도하고 하다가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이러면서 자기 어떤 인간에 대한 중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왕조 중심이 생깁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주나라 중심이 생기면서 주나라가 우리 중국 문명의 가장 시조입니다.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주역인데 그래서 이 역은 모든 세상 변화한 이치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거 역의 개념, 이 역의 개념 자체가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 이 역의 모든 개념을 칠 때 이름, 이량, 지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거예요. 왜 이름, 이량이라고 했을까? 이 개념은 바로 역은 변하는 것은 시간인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움직인다는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시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결국엔 시간의 흐름이 변한 겁니다. 10대, 20대, 30대, 작년, 올해처럼. 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간의 흐름 중에서 가장 명쾌한 시간의 흐름이 뭘까? 자, 1시간일까? 일주일일까? 1년일까?
언제 가장 명쾌할까? 시간 흐름이. 옛날에 시계 없을 때. 배꼽 시계? 빙고. 예. 하루는 네. 그냥 해 뜨고 지르고 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가장 근본 단위가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다 힘들면 그래.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돼. 밤이 맞아요. 없고 밤이면 인생에 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게 가장 기본 단위를 하루로 친 겁니다. 그 하루가 바로 이겁니다. 그 하루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낮을 거쳐서 이렇게 밤을 거쳐서 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에 있을 때 양이라고 쳐냈고 우리가 양, 여기가 말하자면 낮, 네. 밤. 이쪽에 태양이 어느 이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양이 빨개, 밤이 빨개. 양이 빨간. 양이 빨간 거죠. 바로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는 이제 기준인 겁니다. 기준. 자, 우리가 하루 얘기하지 않고 모두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때 하루의 시작이 어디죠? 새벽이겠죠. 네. 예. 그래서 새벽을 기준으로 자, 쭉 갔다가 온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양이고 오는 것이 음이고. 그런데 잘 보면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저녁이요. 저녁이 네.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루를 우리가 논할 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저녁도 있습니다. 그럼 굳이 친다면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새벽부터 치면 네 네. 가지인데 새벽을 기준으로 친다라면 세 가지인 거고 그렇죠. 새벽까지 친다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하나의 원을 칠 때 우리가 여기부터 치거나 여기부터 칠 수 있겠지만 여기부터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가는 양 낮의 운동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과 밤은 무지하게 길어요, 상당히. 네, 네. 근데 저녁은 무지하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루를 얘기할 때 저녁을 빼고 한낮과 한밤 하면 하루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낮과 한 저녁 그럼 말이 뭐가 안 되죠. 네네. 한 저녁과 한 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원래는 낮과 밤과 저녁 몇 가지죠? 세 가지가 가지요. 있는데 우리는 편하게 그냥 저녁을 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존재는 셋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 두 가지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음양으로만. 네네. 이 가운데를 우리가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중. 그럼 원래는 양과 음과 중인데 그냥 양, 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낮이 만약에 저녁이 없다면은 낮이 밤으로 바뀔까? 아니죠. 안 바뀌죠. 네. 그냥 낮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저녁은 단위가 커요, 적어요. 적어요. 너무 적으니까 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사실, 해가 뜨거지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해가 뜨거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네.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거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원리인 거고 해가 뜨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음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음과 낮과 밤, 그러니까 보시다면 양과 중과 음을 포함해서 세 가지 요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 두 가지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사실로 친다라면 3입니까? 2입니까? 양, 중, 그 다음에 양, 절대적인 사실은 양, 세 개죠. 중, 음인데 사실은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절대적인 사실은 3인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2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음양은 그러면 원리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 보이는 관점에서 본 겁니까? 보이는 관점. 보이는 관점에서 표현한 네. 겁니다. 이렇게 치면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잘 봅시다.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 뭐가 나오죠? 남녀가 만나면 뭐가 나옵니까? 남녀가 만나면 남녀가 만나면 뭐가 아기가 나오- 나오죠? 아기가 나오고. 네. 남녀가 만나면 아기 다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만나 나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사실을 보면은 남녀가 만나서 아기가 나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란 전제나 결혼이란 전제가 있을 때만 아기가 나옵니다. 네. 한 가정을 얘기합시다. 아빠, 엄마 어때요? 둘이 존재하죠? 네. 아, 양과 음이 아빠, 엄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라는 것들은 아니면 사랑 이런 것은 육아는 또 다른 존재야. 근데 사랑이나 애가 이게 결혼하기 애가 있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전제 때문에 이어진 겁니다. 네네. 이게 없다면은 부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애 때문에 사실은 부부 관계가 돈독히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네네. 겁니다. 바로 이렇듯이 세상은 바로 자, 보이는 이유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본다라면 세상은 한 가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자, 지구를 칠 때 우리가 지구 밖에 있을까요? 지구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죠. 지구 안에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생활한 모든 것들은
낮을 기준으로 할까? 밤을 기준으로 할까? 낮이요. 낮이죠. 그럼 낮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낮이 환하니까 해뜨가 잘 보이는 쪽이지만 네네. 밤이 어두운 쪽이지만 우리가 이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주로 낮에 생활합니다. 그럼 우리가 낮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건 밤이 보이죠.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낮에서 볼 때 보이는 건 밤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얘기할 때는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아빠 엄마라 하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양이 우선인데 우린 양의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절대와 상대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 음양에서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음양의 개념들.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네. 이게 그래서 이름도 양음 오행설이 아니라 음양 오행설이라고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음양이란 것은 왜 양음이라고 안 부르냐? 양이 먼저인데 네네. 이상하지 않냐? 네. 근데 어떤 것도 양을 먼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 그 엄마, 아빠가 아빠랑 뭔가 익숙하죠. 예, 엄마, 아빠가 더 익숙한가요? 네. 예.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익숙합니까? 비슷한데요? 여자 입장에서 여자, 남자 입장 남자, 여자죠? 그렇죠. 그러면 여남 평등이니까 남녀 평등이니까. 남녀 평등이네요. 그건 양음이잖아요. 오. 우리 현실은 왜 그러냐? 우리 현실은 바로 절대와 상대가 섞여 있는 겁니다. 네네.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해가 뜨고 지는 세상, 우리는 지구가 도는데 해가 뜨고 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거 보이고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안 움직이는 거 보이니까 사실은 거꾸로 보인다. 그래서 뒤집어 보인다. 아하. 그럼 뭐 뒤집어 보인다고 해서 우리 그 박상현 아나운서가 시커먼 남성이 여성이 탈을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대로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거잖아. 네네. 그럼 뭔 얘기냐? 달은 뜨고 지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잖아요. 태양은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고 거꾸로 보이는 거고 달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세상은 사실대로 보이는 것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왜곡돼 보이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즉 네. 절대와 상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이것은 절대적 표현인 거고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은 상대적 표현인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음양은 상대적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양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음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왜? 세 개, 즉 절대적 관점은 이 세 가지. 원래는 이렇게 음양이 되고 조금 더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표현이 잘 되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무슨 얘기냐? 이건 뭐죠? 이거를 조금 길게 표현한 겁니다. 아, 네네. 이게 중, 이건 양, 네. 물론 여기서 볼 때 양과 중과 음이 존재하지만 운동 형태를 보면 잘 보면은 양은 잘 보면 가는 운동이에요. 네. 음은 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중은 바꿔주는, 음과 양을 바꿔주는 변화의 운동입니다. 네. 그럼 운동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죠. 운동 형태를 본다면 세 개인데, 그럼 동등한 세 개입니다. 그건 단위로. 우리가 자,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나라 국가 몇 개죠?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 세 국가죠. 세 국가죠. 네. 땅덩어리로 친다면 미국이 우리보다 약간 더 크죠. 네. 중국도 약간 더 크죠. 네. 뭐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차이와 똑같은 겁니다. 국가로 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중국이 세 개지만 우리나라부터 저기 로마 제국도 네. 하나의 제국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입니다. 근데 굳이 친다면 어디 묻어도 표가 안 날 정도입니다. 조그만해서. 바로 어떤 관점을 놓고 보낼 때 달라지는 겁니다. 아. 부산 앞바다에 오륙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륙도? 오륙도요? 예, 오륙도라고 합니다. 오륙도. 아시죠? 왜 오륙도입니까? 자, 5도하고 6도가 뿌리가 물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물이 딱 차올라 오면은 6개로 보이고. 네네. 물이 빠지면 텀이 6개, 6도. 네. 그럼 이게 5도입니까? 6도입니까? 6도죠. 근데 보이는 건 또 5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의 문제듯이 바로 음양오행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관점. 바로 절대적 관점에서는 가는 운동, 바꿔주는 운동, 오는 운동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 상대적 관점에서는 이걸 빼놓고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다시 친다면 이거를 원운동으로 친다면 이것이 100으로 칠 때 가는 운동 100, 오는 운동 100, 바꿔주는 운동은 거의 2대 불과한 겁니다. 1존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해서 양이 적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양과 음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 이 작은 운동이 결국에는 양과 음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아까 현실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음이라겠죠. 네네. 처음에는 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 나왔어. 너 왜 나왔어? 야, 아이고, 거기 집도 멀고 막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집도 멀어. 그래. 하나는
봉급도 너무 짜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게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네네. 처음에 뭐야? 아, 그냥 하고 너무 봉급 짜서 이게 소재 봉급만 그래서 야 그래도 그 돈도 건들만 하지 않냐? 야 출퇴근 거리를 봐라 다니겠어? 그래서 진짜 이게 음양입니다. 진짜 이유는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린 거야. 아. 근데 그 얘기는 못 하잖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당 야당 있지만 이 중간자 캐스팅 보드 진짜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 있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이치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이유를 볼 때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이해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다시 줘볼까요? 여기서 그래서 양 이만하고 의미는 이만하다면 중은 요만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운동 형태로 본다면 양, 중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다 해서 이걸 만약에 똑같이 원운동을 이렇게 원운동을 세 개라 해서 세 개로만 나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건 지나치게 중을 확대한 겁니다. 네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여기다 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친다면은 이 그림도 아니고 이 그림도 아니고 여기서 약간 정도 배려된 요 그림 그렇죠. 이게 맞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치듯이 그럼 여기서 세 가지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요것과 양, 중 이거는 2. 그럼 제대로 친다면은 2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적은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2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 이게 중간자작 실천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단위로 친다면 3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수 3세판, 3세번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이 완벽한 3이 아니라 완벽한 3을 하면은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정확하고 한 번은 조금. 2 플러스 알파가 어떤 중요한 존재의 그 완전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자, 볼 때 2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뭐냐? 보이는 것, 원리. 네.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 3의 관점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게 보자. 다시 볼 때 2는 4로 바뀝니다. 나누면은. 음양으로 또 구분하면 4. 또 하면 8. 이것이 주역 8개가 되는 것 중 여기입니다. 음양, 사상, 8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긴 겁니다.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행이라고 안 하고. 네. 이 바로 상이라는 의미는 코끼리 상자인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 동양에서 볼 때 다른 개미가 움직이는 게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지렁이도 잘 안 보이지. 코끼리는 그래서 잘 보이는 이미지, 큰 이미지를 상이라고 표현해서 바로 이 코끼리처럼 이런 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 이 상은 2와 4와 8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나 팔방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 그러니까 네. 그때 사방이나 팔방을 논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2, 4, 8에 다니면은 아, 상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학문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건 저 오행의 관계로 다음에 넘어가겠지만 3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6,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뭐라 했죠? 2 플러스 알파 3이라는 것은 조금은 약간 오버된 겁니다. 좀 너무 꽉 차온 3. 네네. 음과 양은 비슷하지만 중은 다른 겁니다. 약간 적다겠죠. 그래서 3이 조금은 오버된 거다 보니까 6 하면 이건 완전수가 아니라 지나침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아.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동양에 보면 천지인 삼재사상이라고 들어봤죠? 네. 하늘과 땅, 잘 봅시다. 하늘, 옛날에는, 지금은 하늘이 엄청 크고 땅은 거기서 적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하늘과 땅이 같이 크다고 봤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면 하늘과 땅의 의미가 있을까? 없죠. 바로 천지인 삼재사상.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양설은 바로 상대적 관점과 절대적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설은 상대적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음양 중 3요소가 음양 2요소로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아마 음양설에 대해서 정말 심오한 단계에 오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음양 오행설 제2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거의 기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내용을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가 직접 보는 것과 그런 주관적인 모습과 객관적인 모습은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음양 오행설의 기본이 된다는 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음양 오행설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